파리 샤를드골 공항인데 BTS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와우. 또 루이비통 모델이 정효연 씨인 거예요. 역시나 좀 애국심이 차오릅니다. 샹젤리제 샤넬 모델은 어우 재밌죠. 애국심 차오르는 순간이. 세 번째 찾아온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공항 이름은요, 프랑스 전 대통령인 샤를 드골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어요. 샤를 드골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에 저항하면서 레지스탕스를 이끈 군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짜 피곤했는데 그래도 밥은 먹어야겠더라고요. 유럽엔 밤늦게까지 하는 식당 찾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찾아서 먹고 뻗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단 여행 경로는 빡세게 짰어요. 근데 다는 못 지켰거든요. 숙소에서 지하철을 타고 파리 시청에 간 다음에 노틀담 성당을 보고 셰익스피어 서점에 갔다가 앵발리드 군사박물관으로 가고 여기까지는 지켰어요. 그 다음에 에펠탑도 보고 개선문까지 보려고 했는데 앵발리드 군사박물관까지 가고 끝나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는 제가 영상에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파리 시청인데 이곳이 여름이 되면 해변가로 바뀌는 거 아시나요? 파리에서는 이 휴가를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파리 도심을 이 여름 시즌에, 피서 시즌에 해변으로 만들거든요. 이걸 파리 플라주라고 합니다. 시청 앞도 이때는 모래사장이 돼요. 노틀담 성당을 보기 전에 아침을 먹었어요. 이상한 게 제가 평상시엔 아침을 안 먹거든요. 근데 여행만 가면 아침을 먹게 되더라고요. 많이 움직여서 그런가? 저 프랑스 가서 하루에 2만 번씩 걸었거든요. 이때 크로크무슈를 먹었는데 진짜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배가 무지 아팠거든요. 왜 아팠을까 생각해보니까 평상시엔 제가 밀가루랑 유제품에 좀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아예 안 먹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음식이 대부분 밀가루랑 치즈인 거예요. 너무 맛있었지만 이때부터 배가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현대에서 알고 있는 노틀담 폭주의 무대가 되고 2019년에 불이 났잖아. 불이 나가지고 지금은 뒤에 이제 보강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노틀담 성당은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어요. 고딕 양식의 특징, 하늘을 찌르는 듯한 높은 첨탑과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불을 축적한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좀 더 가까이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을 찌르는 듯한 높은 첨탑이 나오게 되죠. 거위야, 백조야? 백조? 너무 신기해. 왜 있는 거지? 춤춘다. 아이고, 나 이렇게 걸어서 이동하다가 사람들 많은 곳에 갔는데 그곳이 바로 셰익스피어 상점이었습니다. 안에서 촬영이 금지라서요. 노트랑 연필을 사서 구경하고 나왔어요. 바로 옆에 카페에서 딱 이때 느낀 순간, 느낀 감정을 적어봤습니다. 바쁘게 막 움직여서 여러 군데를 보는 여행도 좋지만 한 군데서 멍 때리는 것도 좋더라고요. 우버를 타고 앵발리드 군사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앵발리드 군사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지도에서 찍어보면 호텔이라고 나와 있어요. 호텔이라고 나와 있는 그 의미 자체가 17세기 루이 14세가 부상당한 군인들, 이런 군인들을 위한 간호시설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들을 위한 숙박시설이라는 의미로 호텔이라고 불러서 지금은 박물관이지만 호텔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나폴레옹 1세의 시신도 안치되어 있고 나폴레옹 2세 같은 경우에 디귿으로 시신이 이장이 되어서 죽어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묻힐 수 있게 되었던 곳이고요. 2024년에 프랑스에서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데 양궁 경기가 여기서 개최가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 하면 또 양궁이잖아요. 우리나라 양궁에서 10연패를 하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곳이죠.
앵발리드 군사박물관. 앵발리드 군사박물관은 우리나라로 치면 현충원의 개념도 있어요. 사실 파리만 제가 3번째 방문인데 앵발리드는 이때 처음 와봤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황금 장식도 너무 예뻤고요. 안에 성당도 좋았어요. 그리고 대망의 나폴레옹의 관을 봤습니다. 저는 여행 와서 무조건 기념품을 엄청 사오거든요. 여기선 만년필이랑 노트를 샀어요. 저 만년필은 조교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파리에는 예쁜 공원, 정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앵발리드에 있는 정원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에도 생각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근데 배가 너무 아파졌어요. 급기야 약국에 가서 위약을 샀습니다. 그냥 빈틈해졌어. 아, 이거 술 나오는구나. Thank you. For me, bolognese, lasagna alla bolognese, and some tiramisu as dessert. It's really good. For me, it's the best combo. Yeah? 근데 또 이상하게 약을 사고 난 다음에 바로 밥을 먹으러 갔어요. 무식해 보이죠? 이탈리아 레스토랑 중에서 굉장히 평이 좋은 레스토랑이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It's really good. 되게 미련해 보여요. 약국 가서 약 사고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데 먹고 약을 먹어야 돼서 어쩔 수 없어요. 사실 별거 안 들어갔거든? 이거랑 트러플이랑 크림소스 다요. 맛있어. 여기가 알렉산드르 산채다리인데 알렉산드르 산채다리에 엄청난 특징점이 있어요. 이거를 지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에펠탑처럼 만국박람회 때 1900년에 이 만국박람회를 기념하면서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게 만들어질 때 앵발리드 그 군사박물관을 절대 가리면 안 된다는 이 오더를 바꿔서 만들어지게 돼서 가리지만 높이가 6m밖에 되지 않아요. 군사박물관을 가리지 않게 해서 설계됐기 때문에 이 건설 설계에 참여했던 디자이너들이 엄청나게 많은 공을 기울인 다리입니다. 특히 다리에 조각상들이 있는데 중세, 르네상스, 루이 14세를 상징하는 조각상들이 조각이 되어 있고요. 알렉산드르 3세 자체가 프랑스의 인물이 아니에요. 러시아의 차례였던 알렉산드르 3세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러시아와 프랑스의 교류 이거를 상징하는 그런 다리입니다. 파리에 30여 개의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꼽히는 다리예요. 프랑스도 하절기에는 해가 5시 반 정도면 져요. 그래서 밤에 할 게 많지 않거든요. 이달은 그런데 오르세 미술관이 밤늦게까지 하는 날이라서 부랴부랴 갔어요.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르세 미술관입니다. 지하철을 개조해서 만든 미술관인데 인상파 화가의 작품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하나같이 너무 유명한 작품들이라 반나절을 잡고 봐도 볼 게 많아요. 불가하면 딱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런 발레하는 모습들. 인상파에서 모네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 모네의 대표적인 작품들도 오르세 미술관에 있습니다. 그냥 보물창고라고 볼 수 있죠. 보물창고. 제가 오르세에 오면 꼭 보는 작품이 바로 고흐의 작품입니다. 고흐의 그림을 보면 다들 그러지 않나요? 마음이 좀 아프고 애잔해지잖아요. 고흐는 일단 네덜란드 화가고요. 고흐에게는 고흐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형이 있었어요. 고흐는 그러니까 살면서 죽은 형을 대신해서 이름도 나와 같은 빈센트였던 그 죽은 형을 대신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했고요. 항상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고 하죠. 20대 후반의 늦은 나이에 화가가 되었지만 고흐의 그림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림 자체가 좀 어둡고 거친 면이 있었으니까요.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했고요. 친구 고갱과 다투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귀를 자르니라도 유명합니다. 그런 고흐를 지지해준 사람은 동생 테오였어요.
당대 고은은 너무나 외로워했대요. 살아있을 때 팔린 작품이 단 한 점이었다고 합니다. 고은은 결국 프랑스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다가 극적으로 살아나긴 했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 감염으로 죽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고은의 동생도 6개월 후에 34세의 나이로 형을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고은은 비록 죽고 난 이후지만 오늘날에는 정말 가장 사랑받는 작품을 남긴 화가가 되었죠. 이날 너무나 좋았던 게 뭉크 특별전도 볼 수 있었어요. 뭉크 그림을 보는데 고흐 그림을 볼 때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뭉크도 불행과 불운을 경험했던 인물이잖아요. 뭉크는 5살 때 사랑한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몇 년 후에는 그 엄마의 자리를 대신해줬던 큰 누나마저 죽었습니다. 심지어 뭉크는 몸도 약했어요. 뭉크는 자기가 경험했던 불행, 불운을 그림을 통해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뭉크 그림 중에 마라의 죽음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이는 뭉크가 툴라란 여자랑 사랑을 했는데 툴라는 뭉크에게 지나치게 집착했대요. 이후에 툴라를 좀 뭉크가 무서워하면서 멀리하니까 툴라는 뭉크에게 계속 나 멀리하면 나 자살할 거야. 나 지금 죽어버려. 이렇게 협박했다고 합니다. 뭉크가 그러지 말라면서 그녀를 말리러 갔는데 이때 총알이 안타깝게도 발사되면서 뭉크의 왼쪽 손가락 중지가 관통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뭉크는 이 왼쪽 손가락의 중지를 영영 못 쓰게 되죠.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뭉크가 그린 그림이 마라의 죽음입니다. 인생에 아픔을 겪은 이 작가들의 작품은 사람들에게 주는 울림, 그 깊이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르세 미술관을 끝으로 사실 배가 너무 아파져서 숙소로 돌아갔어요. 그래도 우버를 타고 숙소로 가는 길에 본 샹젤리제 거리의 야경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